이론 수업의 마지막 파트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요. 수열과 관련된 파트인데, 자, 이 파트는 보통 우리가 추리 영역 파트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추리 영역을 보시면 보통 수추리나 도형 추리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수추리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이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 고등학교 과정인데, 고등학교 친구들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수열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등차 수열도 있고요, 등비 수열, 개차 수열, 뭐 점화식 수열, 그다음에 뭐 군 수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찝어서 좀 수업을 할 거고요. 사실 수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증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공식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제가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그러한 공식을 사용할 만큼의 조금 그 난이도 있는 문제보다는 간단하게 숫자를 우리가 추리해 나가는, 보통 우리가 앞에서 5개, 6개, 7개 정도는 공식을 쓰지 않고 숫자를 갖다가 추리를 해갖고 나열을 해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 정도의 문제로만 보통 출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수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갑시다.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갖다가 수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 2, 3, 4, 5, 6, 7, 8, 90. 자, 숫자가 한 개씩 커지죠. 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된 수들을 갖다가 수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등차 수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갖다가 등차 수열이다. 다시 얘기하면 첫 항에서부터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하거나 혹은 일정한 숫자를 계속 빼서 끝항까지 쭉쭉쭉 이어져 가는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뺀다고 했죠. 그 일정한 숫자를 우리가 공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호로는 D라고 표현을 해요. 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AB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요 가운데 있는 B 있죠. 요 B를 갖다가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B는 A 플러스 C를 2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등차 중항이에요. 자, 그럼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떠한 등차 수열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우리가 10번째 항은 어떻게 찾냐? 혹은 9번째 항은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을 갖다가 제가 A1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정한 숫자를 더하죠. 더하거나 빼죠. 그게 뭐냐면 공차 D였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냐? 세 번째 항은 A2에다가 D를 더하겠죠. 맞나요? 근데 A2 플러스 D는 A1 플러스 A2가 A1 플러스 D니까 A1 플러스 2D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번째 항까지만 가볼게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 또 공차 D를 더합니다. 그쵸? 근데 세 번째 항이 A1 플러스 2D였거든요. 세 번째 항이 A1 플러스 2D니까 A1 플러스 2D를 대입하면 A1 플러스 3D가 나와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요. A1 플러스 4D가 나오겠죠? 여섯 번째 항은요. A1 플러스 5D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항 AN은 무엇이냐? AN은 A1 플러스 ND가 아니죠. N-1D다. 10번째 항은 A1 플러스 9D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고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 공식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1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a1은 첫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d는요 공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n은요 전체 몇 개의 항인지 항의 개수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l이다. 라고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n은 역시 항의 개수고요. A1은 첫 항이고요. 요 L은 뭐냐면 끝항이 주어진 경우에요. 끝항의 숫자가 얼마인지 안다면 이런 공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L은 끝항을 뜻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바로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것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증명으로 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합을 구하는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첫째 항이 이고 공차가 4인, 즉 A1이 2죠. 공차 D라고 했거든요. D가 4예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합이에요. 1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몇 항까지 합인가? 몇 항? 몰라요. N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N항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1부터 n항까지 합이 어디에 가장 가까워야 된다고요? 100에 가장 가까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쵸? 약 10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1부터 n항까지 합 SN은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 2분의 아까 계산했죠? 공식 그대로 써볼게요. 요거거든요. 요 값이 얼마에 가까워야 된다? 100에 가장 가깝다. 약 100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무엇이냐? A1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알고 공차 D가 얼마인지를 알고 우리가 찾을 건 몇 번째 항까지냐? N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2분의 N 그대로 쓰시고요. A1이 2니까 이 A1은 4 플러스 N-1 D가 얼마였냐면 4네요. 그쵸? 요거 다시 계산할게요. 2분의 n 곱하기 4 플러스 이렇게 분배법칙 쓰시면 돼요. 4n 마이너스 4. 자, 다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어지고요. 2분의 이렇게 전개하시면 4n 제곱이죠. 다시 얘기하면 2n 제곱이 나오겠네요. 이 값이 대략 얼마다? 약 100이다. 100에 가까워야 되니까. 양변 2로 나눠주시면 n 제곱이 얼마다? n 제곱은 50이다. 자, n 제곱이 50이에요.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값 중에서 50에 가장 가까운 거 n 누구라고 보실 수가 있냐면 7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7의 제곱은 49고요. 8의 제곱은 56이니까 7이 더 가깝네요.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다? 7항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고요. 자, 등비 수열 한번 가볼게요. 그럼. 자,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자,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하면 제가 무슨 소리냐면 어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등비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요 공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정하게 곱하는 요 숫자를 갖다 공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A1 곱하기 R은 A2예요. 그럼 R이라고 하는 건 A1분의 A2가 되는 거죠. 즉 공비는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공비라고 하는 건 이웃항 두 항 사이에 일정한 비의 값 요걸 갖다가 우리가 공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곱하는 수 다시 얘기하면 이웃항 두 항 사이의 비를 갖다 공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등차중항 배웠었죠.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건 A, B, C가 이번엔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 아니고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항 B를 갖다가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B제곱은 AC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등비 중항에 대해서 B제곱은 AC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을 해요. 자, 그럼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여기서도 제가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죠. 자, 첫 번째 항을 A1이다라고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A1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계속 어떻게 되죠? 계속 우리가 똑같은 공비 R을 곱해가죠. 자, 그럼 A2는 뭐가 되냐면 A1 곱하기 R이 되네요. 맞죠?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항에다 R을 곱할 건데 요 두 번째 항 A2는 A1 곱하기 R하고 같아요. 그쵸? A2에다가 A1 곱하기 R을 넣으면 A1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A1 곱하기 R 제곱이 되네요. 그쵸? 네 번째 항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항을 한번 가보시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R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항이 A1 곱하기 R이 제곱이에요. 첫 번째 항 곱하기 R 제곱이거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첫 번째 항 곱하기 R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A1 곱하기 R 4제곱이겠죠. 여섯 번째 항은 A1 곱하기 R 5제곱이겠죠. 자, 그래서 일반 항은 어떻게 되느냐? n번째 항은 A1 곱하기 R에 n-1승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 A1은 첫 번째 항이고 R은 공비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항부터 n항까지 합,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시냐? 등비 수열의 합 SN은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1-R승 분의 A1 곱하기 1-R의 N승이다. 이고요. 만약에 이게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써주시면 편하고 만약에 R이 1보다 크면 마이너스 값 나오죠. 이런 경우에 자리만 바꿔주세요. R-1승 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R이 1이면 A1, A2, A3, A4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SN은 그냥 NA1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등비수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 -6, 12, -24에서 2항에서 10항까지 합과 그 다음에 초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9항까지 홀수항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2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할 건데 2항은요 -6부터 시작이에요. -6, 그 다음에 12, -24 이렇게 되는 거죠. 2항의 시작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제가 숫자를 바꾸면 되죠. 첫 항을 갖다가 -6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이 얼마냐? 지금 -2씩 계속 곱아 나가는 거죠. 공비가 -2고요. 2항부터 10항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꿨죠. 제가 -6을 첫 항이라고 봤기 때문에 1항부터 9항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N은 얼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9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부터 그 다음에 9항까지 합 SN은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등비수열이 합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혹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R이 -2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써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1 R이 -2고요. A1은 -6이고요. 1 -2의 몇 승이다? 9승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분모 3이고요. -6이고 1 -2의 구승은 얼마냐? -2의 구승은 그냥 -2의 구승하고 똑같대요. 부호는 그대로 -입니다. 그쵸? 부호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시고. 자, 요거 계산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계산하면 3하고 -2 약분하면 -2고요. 1 플러스 2의 구승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시면 -2승이고 이렇게 승 -2의 2 곱하기 2의 9승이니까 2의 10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2, -2의 10승, 다시 말하면 -2의 11승이 되겠네요. 자, -2의 11승이 얼마에 해당되느냐? 자, 우리가 2의 10승이 얼마에 해당되죠? 2의 10승이? 이거 곱하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 빼기 -2의 10승이네요. -2 빼기, 자, 2의 10승이 얼마냐면 1024죠? 계산하시면 -1026이 나오겠네요. 자, -1026이에요, 합이. 자, 어디부터? -6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 -1026이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계속. 초항부터 9항까지 홀수항의 합이다. 자, 초항부터 9항까지 1, 3, 5, 7, 9 5개 항의 합을 구하시라는 소리인데, 초항이 얼마냐면 3이네요. 3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얼마냐면 12고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얼마겠어요? 자, 우리 공비가 -2였으니까 여기다 -2 곱하면 48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맞죠? 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총 5개의 항의 합을 구할 것인데 다시 수열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첫 항을 3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비 R을 갖다가 4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의 개수는 5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합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합 구하시면 이번에 요 공식 쓰시는 게 편하겠죠? R-1 4-1 분의 첫 항은 3이고요. 그 다음에 4의 5승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5개 항이니까. 자, 요거 분모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분모 계산하시면 3이거든요. 3 약분되고 그대로 4의 5승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4의 5승은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에 5승 -1이니까 결론은 2의 10승 -1이고요. 2의 10승 1024죠? 1024에서 1 빼니까 102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1026과 1023이 답입니다. 정답은 2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중간에 원리합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 자, 요거는 보통 이제 금융 쪽을 생각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공식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원리합계도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해서 제가 간단하게 공식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어떠한 그 금액을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 예치를 시켰을 때 그 이율이 자,
단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 이율이 적용되는 걸 단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복리법이라고 하는 건 붙은 이자에 대해서 또다시 이율이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복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가 원금을 A, 그 다음에 이율을 R, 기간을 N, 원리합계를 SN이라고 했을 때 단리법 같은 경우, 즉 우리가 N개월이 지난 다음에 혹은 N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원금 A를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에 대한 우리가 합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리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복리법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복리법은 자,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제가 공식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수열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까지 봤죠. 자,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들이니까 한 가지를 더 볼 건데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그 개차 수열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시그마의 정의와 몇 가지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시그마를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시그마는 합의 기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A1, 1항, 2항, 3항, 4항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냐? N항까지를 더할게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기호로 쓰면 뭐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다. K가 1인 경우 A1, K가 2인 경우 A2, 쭉쭉쭉 어디까지? N까지, AN까지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공식인데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해서,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K. 자, 요건 뭘 뜻하는 거냐면 K가 1이면 1, K가 2면 2, 어디까지 더하시는 거냐면 N까지 더하시는 거예요. 즉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인데 요거 간단하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간단하게 쓰면 1의 제곱, 2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요거 간단하게 공식으로 정리해드리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의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K 세제곱, 즉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부터 어디까지? N의 세제곱까지. 요건 간단하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해 주시는 값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개차 수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차 수열 보도록 하죠. 자,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수열 AN에서 자, 우리가 각 수열의 각 항의 차를 갖다가 BN이라고 하는 일반항으로 표현이 될 때 BN을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1, A2, A3, A4 쭉쭉쭉쭉쭉 AN-1, AN까지. 자, 이게 수열 AN인데 이 수열 AN에서 두 항의 차 A2에서 A1을 뺀 차, 그 차가 B1, 그 차가 B2, A4에서 A3를 뺀 차가 B3. 쭉 나가면 여기서 AN에서 AN-1을 뺀 차가 BN-1이겠죠. 자, 요게 바로 B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요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AN의 개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래 수열의 각 항의 차들이 또 다른 일정한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요 수열을 갖다가 요 AN의 개차 수열이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간단하게 이제 일반항을 찾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A1을 보시면 A1은 그냥 A1이라고 쓰셔야 되고 A2는 A1에다가 B1을 더하는 거예요. A2에서 A1을 빼갖고 B1이 나온 거니까 다시 말하면 A2는 A1 플러스 B1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 A3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항은 A2 플러스 B2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보시면 A2는 A1 플러스 B1이었어요. 그럼 우린 이걸 다시 어떻게 정리하실 수가 있냐면 A1 플러스 B1 플러스 B2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네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 A4는 자, A3 플러스 B3겠죠. 자, 그럼 보시면 요 A3가 지금 어떻게 되냐? A1 더하기 B1 더하기 B2였죠. 그러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까지 가겠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A 다섯 번째 항은 A1 더하기 B1에서부터 어디까지? B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가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실 수가 있냐?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부터 첫 항을 더하시고 자, 개차항의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이죠. 네 번째인데 세 번째니까 n항이 아니라 n-1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1항까지 n항까지가 아니라 n-1항까지의 개차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개차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 6, 10, 18, 34의 제 50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개차수열이거든요.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이 상태로는 지금 규칙성이 없어요. 이 상태로는 규칙성이 없고 자, 두 항의 차가 2죠. 그쵸? 6에서 4 빼면 2고요. 4고요. 8이고요. 16이네요. 2, 4, 8, 16. 자, 2씩 곱해서 나가죠. 자, 요거 우리가 요 A 안에 개차수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제가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보니까 첫 항이 뭐냐면 첫 항이 이고 2씩 곱해서 나가요. 각 항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B1은 2고 공비 R이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죠. 자, 등비수열이에요.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이에요.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항이 2고 공비가 2인 수열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자, 2의 1승 곱하기 2의 n-1승이니까 2의 n승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뭘 구하고 싶으냐? 자, 50항을 구하고 싶어요.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셔야겠죠. 자, 그럼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제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느냐?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요. 자,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 K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항부터 n-1항까지 누구의 합? BK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쵸? 개차수열의 합을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개차수열이 뭐라고요? 이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신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다시 계속해서 볼게요. 그냥 일반항을 한번 써보죠. AN은 A1 플러스 자, 이 개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쓰실 수가 있느냐? 자,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했거든요. 등비수열의 n-1항까지의 합.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잠깐 기억하시나 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 SN은 R-1의 A에 R의 N-1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여기서 공비가 얼마였냐? 공비가 2였어요. 그러니까 2-1분의 자, 첫 항이 B1이죠? B1 곱하기 2의 N승이 아니라 N-1승까지 N-1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공식이 되는 거예요. 즉 A 50항을 구하여라. N이 50인 경우죠. 지금 N이 50이니까 A1이 얼마였냐면 A1은 4였고 4 플러스 R-1 자, B1 자, 개차항의 첫 번째 항이 2였고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N이 지금 50이었으니까 49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2-1은 없어지시고요. 4 플러스 요렇게 전개하시면 2의 50승이고요. 요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입니다. 즉 2의 50승에 4-2 계산은 플러스 2가 되겠죠. 2의 50승 플러스 2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의 50승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그대로 그냥 2의 50승 플러스 2가 자 50번째 항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열에 대한 얘기고요. 자, 수열이 문제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린 문제도 결코 쉽지는 않죠. 그쵸? 자, 우리가 합구하는 공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근데 수열이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5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그냥 어떤 규칙성을 주고 빈칸을 뚫어서 그 빈칸에 알맞은 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공식상에 대입을 하지 않으셔도 일정한 규칙성만 찾아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론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배웠던 이론을 토대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만 몇 가지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풀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